이번 방송은 주간 영화 보고가 추천 또는 추천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방금 헛기침 소리 누구? 집주인. 집주인. 네, 저희는 다른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녹음을 하는 그런 기생충. 기생충입니다. 리스펙! 네, 기생충들 4명이 모였고요. 기생충이 프랑스에서 잘 되고 있대요. 아 정말요? 네네네. Parasite. 파라시트. 파라시트. 어. 프랑스어로 그렇구나. Sit. 앉으라고. 의자 앉아 있는데. 조용히 하고 되게 앉으라고. 프랑스가 특이하게 보통 나라들은 미국도 포함해서 다들 네. 박스오피스 얘기할 때 숫자로 얘기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사람 수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도 사람 수로 카운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메이저 영화 아니고 이거 독립 영화잖아요. 독립 영화에서 150만 명을 넘었다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하던데. 그쵸. 그래서 올해 비 메이저 영화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많은 관객이 프랑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기생충이. 프랑스 쪽에 봉준호 감독 팬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보면은 조금 동양 독립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봉준호 말고도 그 전에 누구였죠? 김기덕 김기덕이 엄청 유명했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신기하네요. 150만 명이면은 그렇죠. 많이 네. 봤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처럼 1000만을 막 찍는 그런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니까. 네. 1년에 몇 명이 본다더라? 몰라요. 얼마게?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뭐 도움이 되면은 이제 주로 한 사람의 1년에 4편 이상 1년에 2억 명, 그러니까 2억 카운팅 넘게 본 지가 몇 년 됐대요 벌써. 그러니까요. 인구수가 몇 명인데 2억이야. 그러니까 여러 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소개했죠? 왜 안 한 거 같지? 누가 하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시작했을 때 다 했어요. 그래 미소님 안 한 거 같은데. 저기 박 실장님이 안 아 맞네. 네 저희가 빌리고 있는 집의 주인님은 바로 박 실장님이십니다. 박 실장님의 사무실에 저희가 빌붙어가지고 지금 네 녹음을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저희도 뭐 각자 집이 있죠. 네. 물론 그 집의 주인은 또 따로 있지만. 아닌데 난데. 정말? 아 따로 있죠. 왜 아닌 척해? 왜 센 척해요? 실 집주인을 말하는 거면 우리 집이 아니죠. 실 거주자가 실 집주인이면은 세상 모든 집들 다 가졌어. 기생충 리스펙.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 주 저희는 저번 주에는 엑시트를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또 영화가 없더라고요. 네. 영화가 네. 없는 건지 영화 볼 생각이 없는 건지 영화 볼 시간이 없는 건지 우리가 모르겠고 다 맞는 말 같고. 다 맞아. 변신은 아직 개봉 안 했고. 안 했어요? 오늘 오늘 지금 했군요. 21일이죠. 네. 네. 7월 21일 오늘 8월 21일입니다. 오 마이 갓 8월이야? 8월 21일. 8월 된 지가 언젠데. 28월 된 지 21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네. 2019년이라고요? 네. 이번이 8월 21일이 아니면 저희 월급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일날 일했는데. 네. 볼 영화가 없습니다. 영화는 많은데 볼 영화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핑계란 얘기죠. 네. 그런 근데 저는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 2개를 봤어요. 그거 많이도 봤네요. 뭐 보셨어요? 나란 말씀이랑 오. 봉오동 전투. 나란 말씀이가 아직 걸려 있어요? 아니요, 안 걸려 있어요. 아 VOD로. 네, 나란 예. 말씀님 VOD로 봤고 그러니까 네. 최근 영화. 네네네네. 그다음에 봉오동 전투는 지금 한창 순항을 잘 하고 나가고 있죠. 있죠. 네. 저희 집이 올레 TV를 사용하는데 요즘 이제 딱 그
메인에 야, 영화 들어오기 전에 한 전주부터 광고를 하잖아요. 이 영화 네네. 곧 신작 들어올 거다 해서 나란말 싸이가 계속 광고가 뜨더라고요. 와, 이 영화 진짜 망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이게 그 대형 배급사들의 특징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바로 버려. 바로 버려. 요즘 사자 버리는 거 되게 무서웠어. 버리는 속도가 거의 뭐 무슨 사자를 순식간에 버리더라고. 네, 거의 절벽으로 몰아 세워버렸어. 던져버렸어. 아니면 그냥 확 돈 네. 벌어야 되니까 걔네들. 약간 독립 영화들이 그래도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보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버텨서 되게 오랫동안 상영을 하지만 상업 영화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 걔네는 그 다음에 줄선 영화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빨리 집중한다. 뭐 네, 이런. 잘된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해버리는 그런 게 맞아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네 명이서 합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보고 싶다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오랜만에 콘텐츠 추천 그리고 비추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재밌어. 에이. 네, 궁금해. 저희가 놀고 있지만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이게 논 거 아니에요? 콘텐츠 보고 논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를 안 보고 이제 놀고 있었진 않았다는 있지만. 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스칼렛님부터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얘기를 방금 하고 있었으니까 봉오동 전투하고 나란 말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봉오동 전투는 며칠 전에 네. 8월 15일 광복절 다음 날 8월 16일에 극장에서 봤고요. 네. 제가 그 주에 8월 15일, 16일 이렇게 약간 국뽕 주간을 지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원래 그러세요? 아니요, 처음으로. 8월 15일에는 일어나서 그 TV에서 나오는 그 연사 뭐라고 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네, 그 광복절 연설하는 거 봤고. 국기는 개항하셨나요? 아, 국뽕 주간을 가져가 놓고 국기는 개항하지 않았단 국뽕 말입니까? 주간을 가졌으면 국뽕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날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오, 와. 어디에 있는? 천안에 있는 천안까지 가셨어요? 진짜 독립기념관을 갔어요. 천안이면은 3.1운동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유관순 언니가 운동을 하셨던 데가 거기 아닌가요? 박물관에서요? 아니요. 천안 운동이라고 하니까 왠지 엑서사이즈 진짜 3.1 운동이라고 해요. 실제로 국사책에도. 헬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뭐 3.1 뭐겠어요? 아니 그 주간 영화 보고 멤버들이 다소 지나치게 가볍게 표현한 것 같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으로 열사가 다니던 이화학당이 3.1운동의 여파로 휴교하자 직접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천안은 일제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고 큰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그 네. 전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연설했던 거기로 로 갔어요. 오.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독립기념관 갔는데 그 3.1절이 관련된 그런 뮤지컬도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그렇게 대형 뮤지컬은 아니고 특별 아. 그거를 위해서 만든.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재밌는 역사 시간을 가지고 그게 독립기념관이다 보니까 봉오동 전투에 대한 내용도 거기 전시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이런 거구나라고 보고 그 다음 날 17일 날 봉오동 전투를 봤지. 영화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의 특징은 스포가 없어서 네. 완전한 스포는 못 하시겠지만 네. 어떠셨나요? 봉오동 전투는?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밑에 그래도 사전 지식을 조금 가지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국뽕에 조금 차오른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런 편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런 농도 짙은 국뽕이 오글거리지 않았어요. 농도가 짙었군요. 이미 본인이 오글거린 상태로 미워가지고 영화 끝날 때 만세했어? 태극기 펄럭거리면서 막 울면은 끝난 거 아니야? 태극기 펄럭거리면서 울었다고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네. 태극기 펄럭거리면 울 수도 있죠. 뭐 영화 난 장면이. 극장에서 그렇다는 줄 알았어. 싱얼롱처럼. 나도 그런 줄 알고 놀래서 지금 물어본 거였잖아. 대한독립 만세. 약간 이벤트가 그렇게 할 수 요새 있잖아요. 많이 해서는 네. 알라딘에서는 막 돈 뿌렸다면서요. 맞아. 네이버에서도 막 네이버 이런 앱 거 사용할 때 돈을 뿌렸다고? 싱얼롱 싱얼롱 할 때. 진짜? 네. 신나가지고. 1,000원짜리. 살리.
프린스 할리 할 때 왜 막 그렇게 돈 뿌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걸 좀- 따라 한 거죠. 어떤 네. 사람이 네, 관객이. 싱글롱 관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금액이 근데- 금액이 중요한가요? 돈을 뿌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동전은 근데 그쵸. 중요한 건 화폐였는지 동전이. 화폐였지. 동전 뿌리면 굉장히 시끄럽다고요. 동전 뿌리면 아플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 동전 뿌리면 사람들 안 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동전의 가치는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에. 500원짜리면 괜찮은데. 예. 그렇죠. 봉오동 전투를 봤습니다. 봉호동 전투에서 왜 그렇게 말 그대로 봉오동 전투에까지 가서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의 음. 얘기고 네. 독립군들과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음. 전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전투가 한 70%? 그다음에 캐릭터와 스토리가 한 30%인 것 같아. 그래서 전투가 조금 피로하고 굉장히 잔인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의 한 10분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영화가 길어. 2시간이 넘어. 그래서 중간 부분 넘어가면 살짝 지루해요. 전투가 지루할 정도로. 약간 지루한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 실제 일본인들이래요. 실제 일본인들이 배우들이 열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 중에서 일본 안에서 굉장히 미움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네, 욕 약간- 먹고 악플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일본 왜냐면 지금 현재 일본이랑 한국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실제로 일본 군을 굉장히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나쁘게 나쁘게 표현했지. 표현한 역할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음, 그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음.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송강호 같은 진짜? 배우가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그널 있잖아요. 시그널의 일본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누구지 남자 주인공 이재훈 말고 그 역할 배우를 했었다고 형사? 하니까 뭐 나름 그 정도면은 메인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배우가 그런 영화에 나왔다고 하면 사실 화나가 제대로 수도 된 있죠. 일본 그쪽 입장에서. 배우가 한 4명 정도 나와요. 어린애 포함해서 4명 정도 네. 나오는데 다들 비중이 조금씩 있어. 음. 그냥 조연이 아니라 그냥 좀 비중이 다들 있는 정도의 일본 배우들이고 그리고 그 보면서 반대로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에 만약에 한국 배우 이게 한국인이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을 되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별로로 그려졌고 그거를 자행하는 사람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쵸.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일본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그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로 치자면은 일단 구남도가 있고 암살도 있죠. 전복통. 네. 엄복동 카운팅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엄복동은 일제 시대가 중요한 그 테마가 아니에요. 그 영화 안에서는 뭐 그런 영화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일제 시대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박열도 있죠. 박열. 네네 박열도 있죠. 그런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영화는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말 그대로 전투 그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은 잘 안 나와요. 그런 전투를 준비하고 전술을 만들고 어떻게 대응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전쟁 영화네요. 예.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펙트나 다 볼만했어요. 잔인한 거 빼고는.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지 않나요? 전 3.5점. 3.5점이면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이분 재밌게 본 사람. 이분은 웬만한 영화를 다 재밌게 보기 0.5 때문에. 깎으면 3점 정도? 우리 아. 우리 점수로는 3점 정도. 여러분의 점수로 난 3점. 환율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래 있어요. 그렇죠. 항상 네, 후하게 환율이 주는 있어. 분 약간 네네네. 미화. 아. US 달러. 웬만하면 3점. 근데 그거 알아요? 나 5점은 잘 없어. 5점은 별로 없죠. 5점은 별로 없죠. 근데 근데 3.5, 4점 많지 않아요? 맞아요. 5점도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조금 더 많을걸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왜냐면 이분 왓챠 들어가 봤는데 저보다 5점 영화 수가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변수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5점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한 3.5점 정도고. 나란 말싸미는 또 어떠셨어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15세인 게 조금 놀라울 정도로 잔인했다. 그다음에 나란 말싸미 같은 경우는 나란 말싸미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라 팔아먹는 이제 새끼. 아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나란 말 새끼? 나란 새끼. 맞아. 그때 그랬잖아.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건들면 안 된다고. 네. 세종대왕을 건드려도 너무 건드렸더라 영화가. 좀 무능하게 나오나요? 좀 무능한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이러이런
게 있어서 한글을 만들자 하고 그런 걸 밀고 붙여가지고 스님을 시켜서 한글을 만들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스님이 주인공 스님이 그 세종대왕을 대하는 모습이라던가 그 신하들이 세종대왕한테 엄청나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게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 네. 근데 그게 거의 뭐 야 이런 무슨 세종 새끼야 이런 욕만 안 했지. 네. 거의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되게 기분 나쁘다. 유명 되게 기분 나빠. 그 영화의 일부 이제 대사들을 어디서 봤는데 음. 막 그 스님이 이제 세종대왕한테 왕이면 왕짓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네. 그 시대 같은 경우면은 사실 그 용안이라고 해서 얼굴도 못 쳐다봐야 되고 그쵸. 네. 그런 게 맞잖아요. 근데 왕 옆에 앉아 있는다거나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고 네, 좀 그쵸. 그 부분에서 불편한 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틀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왕에 대해서. 예. 근데 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 역사는 어차피 승자들이 쓰는 거고 남는 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도 그 우리들이 모르는 역사 중에 하나고 진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게 왕 얼굴에 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추천사극이야.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태종이 넘어졌었어요. 근데 사관이 옆에서 있으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왕이 넘어졌다, 말에서 넘어졌다 이러니까 태종이 너무 창피해서 그건 쓰지 마라 했더니 왕이 그건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그럼 써. 그러니까 그것도 쓰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못 잘라요. 왕이 못 잘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산군 정도 급도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조선의 그런 그러니까. 시대였는데. 그리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왕권이 강했을 상태여서 그런 게 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한글이 창제되는 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 수 있겠구나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어떤 픽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는 사실 네.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건드렸다. 네. 이게 이제 건든 사람들 부분이 좀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얘기적으로도 약간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지루한 부분도 있고 근데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그 한자 말만 쓰다가 한국어를 오 막 혀 모양까지 해보고 막 네.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그 문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만 재밌어. 그 모습들만 딱 잘라가지고 뭐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처음 배울 때 한글 처음 배울 때 어떤 교습 영상 같은 걸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막 그런 장면들은 넣으면 안 되겠네요. 네. 바로 그렇게 발기될 듯 네. 슈퍼컷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란말 쌈이는 3점. 음. 여러분들의 그래도 확률로는 3점이네. 2.5점. 맞아. 딱 들었을 때도 저는 한 2점 정도 줄 것 같은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2점 제가 되게 정도? 싫어하는 게 그렇게 거짓말? 있는 거를 그렇게 거짓말 하듯이 막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근데 되게 그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극장을 안 갔잖아요. 네. 소문을 네. 확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픽션일 수도 있어. 그럼 픽션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감독이 너무 당당하게 나는 이게 그 제일 처음에 보면 이거는 픽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안 쓰고 싶었다. 나는 이걸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받은 거지. 저런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배급사 CJ였나요? 아니 메가박스. 메가박스. 제가 메가박스 담당자였으면 그 감독 절대 안 써 이제. 그렇죠. PR의 어떤 여지를 못 했네. 아마 메가박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조심스러운 그렇죠. 그런 때라서 그때가 조선시대 때가 이제 불교가 한참 핍박당하고 이럴 그쵸, 때 숭유 억불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스님이 왕이랑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유교 사상에서는 별로 다들 신하들이 반대하고 네. 근데 그 스님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주고 스님이, 있고. 막 세종대왕 가르치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둘 다 극장에서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영화다. 딱 VOD용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특히 나란말 싸움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재밌네요. 왜냐면은 안 내가- 볼 거였는데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맞아요. 좋고 네. 이게 저희 방송의 약간 원래 묘미. 취지? 맞아요. 원래 이지 찌지죠. 않나 네. 싶습니다. 오랜만에 스포일러 같아. 초심으로 돌아왔네요. 요즘 떠드는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떠들고 마시고 떠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디 한번 지조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영화는 요새 뭘 많이 봤어요. 되게
일이 많았는데 항상 이렇게 일 많이 하면 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오면? 그리고 오히려 일이 많을수록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몸을 저는 봐요. 하루에 놀아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맞아, 그걸 못 맞아. 채우면 밤 막 3시까지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단하네. 이렇게 자게 되고 그죠? 다음날 또 다 아시죠?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눈이 또 막 보고 싶게 되고. 눈이 핏발 쏘가지고 막 뭘 본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그래서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넷플릭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막 드라마 몰아서 본 게 총 3시즌, 4시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대단하다.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 시즌 1, 2 봤고 거의 그다음에 시트콤 수준이지 그거는. 네, 그건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그냥 뭐 밥 먹으면서 켜놓고 봐도 맞아요. 충분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굿 플레이스. 그게 약간 시놉시스가 그거 아닌가요? 되게 나쁘게 행동하던 사람이 네, 죽어가지고 착하게 해야 되는? 뭐였죠? 한 줄로 얘기하면 그럴 비슷하게 수는 잘 있지. 가고는 있기는 한데 네. 주인공 여자는 엘리노어라는 여자인데 네. 원래 되게 나쁘게 살았어요, 정말. 진짜 쌍년이었나요? 완전 네, 쌍년이었어. 네, 쌍년 비치. 되게 쓰레기 같은 삶을 네. 자기 입으로 쓰레기라고 해요. 네. 자기 입으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회상을 하는데 회상 장면에 다 쓰레기. 진짜 장난 아니야. 약간 회상한다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회상 장면이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어. 어쨌든 이 여자가 되게 별로로 살았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천국에 왔지? 라고 그리고 또 해서 자기가 나빴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네요. 조금씩 회상을 해요. 아, 일단 죽은 거는 알겠어. 내가 죽어서 이제 어서 오세요. 뭐 누구씨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천국에 왔어. 그래서 내가 왜 천국에 왔지 알아보니까 동명이인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자기랑 동명이인이 되게 착하게 살았어. 무슨 인권 운동가에 뭐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사기캐. 근데 이 외국은 동명이인이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생일이랑 죽은 시간이 다 죽은 똑같은 시간이 거예요. 같아가지고. 네. 생일은 아니었나? 생일은 모르겠어. 생일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쨌든 죽은 시간이랑 뭐 그런 장소랑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그 굿플레이스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저런. 그걸 그래서? 얘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알아. 그러면 스피노프 하려면 이제 그 지옥으로 간 사람은 좋은 걔도 좀 이따 아이디어인데요. 나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이미 활용되었습니다. 스포일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만 그런 비밀을 아는 거야. 난 사실 나쁜 사람인데 좋은 곳에 오게 됐어. 이래서 자기만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지? 메이트? 자기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생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서는 굿플레이스에 가면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소울메이트랑. 천국의 최대 소울메이트를 장점. 그럼 자기 소울메이트가 아닐 거 아니야 또. 굿 플레이스 딱 가면 정해줘. 아니 원래 그 사람이 하늘이 다른 딱 사람이랑 띄워준 바뀌었잖아요.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아.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은 잘 왔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원래 하늘이 짝 띄워준 인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연들을 실제 굿플레이스에서 만나는 거야. 2년, 2 years. 계속되고 네. 그런 재밌네. 소울메이트와 뭐 재밌어. 여러 이웃들과 함께 자기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얘기인데 이 뒷얘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거의 한 무슨 5편? 이거 약간 홍삼 지금 지금 광고하는 사람 그게 같이 시즌 말을 할 마늘즙, 수가 마늘즙. 말을 할 수가 없대. 시즌 3까지 있죠. 시즌 4? 뭐 하여튼 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 이게 시즌 1에 한 에피소드 5개 정도밖에 안 돼. 아니야 5개도 아니죠. 5개도 안 되나? 3개? 몇 개 근데 안 돼. 원래 재밌는 드라마들의 특징은 전개가 빨라. 네. 엄청 정리가 빨라.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져서. 나 오늘 집에 가서 한 5편 때리고 잘 것 같다. 꼭 때리고 자. 다행이에요. 5편 조지고 자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조진다고 해서 깜짝 굿플레이스 조지러 갔다 올게. 조져지는 건 나였다. 이게 너무 굿플레이스. 재밌는 드라마고 여기서 또 그 좀 특이하고 재밌는 매력 포인트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 엘리노어의 소울메이트, 사실은 소울메이트가 아니죠. 어쨌든 소울메이트로 나오는 사람이 윤리학 교수예요. 치디라는 남자인데 진짜 답답해. 진짜. 잘생겼나요?
너드 스타일이에요. 제가 조금 너드 스타일. 이 굿플레이스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특징이 잘생긴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요. 예. 한 명쯤은 나와줘야 돼. 근데 뭐 재밌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 윤리학 교수로 나오는 치디라는 남자가 굉장히 이름이 치디예요? 치리. 원래 이름이 긴데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 제발 저분 입을 조져주세요. 걔가 가나 사람인가? 아, 네, 가나 근데 사람인가. 웃긴 게 걔는 프랑스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 언어를 네. 얘기해도 서로 말 알아들어. 통하죠. 네, 천국의 특징이죠. 그렇죠. 바벨탑 뭐 이런 네네네. 거랑 연결돼서. 근데 이 남자가 약간의 이건 스포일러 수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치. 어쨌든 자기가 엘리노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굿플레이스의 그 행동이 재앙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어 바닥에 껌을 뱉었어. 그럼 네. 그 다음 날 껌 비가 내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만 아는 거지. 자기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 자기가 근데 뭘 했는지 아니까. 근데 또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바닥에 병을 버렸어. 막 병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잖아. 네. 그래가지고 치디한테 나 사실 나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디가 중간중간 윤리학적인 얘기를 계속 던져요. 윤리학적인 토픽 이슈 같은 걸 계속 던져요. 무엇이 좋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처음에는 약간 설명충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절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죄수의 딜레마라든가 또 뭐 트롤리 문제 있잖아요. 그 자기가 기차를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 네. 네네네네. 앞을 조정하는 사람인데 멈출 것이냐, 네, 5명을 멈출 죽일 것이냐, 1명을 죽일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드라마에 녹여가지고 계속 오, 재밌어. 작가가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것 같네요. 한 명은 아닐 것 같죠? 근데 뭐 약간 메인 그 원안을 낸 사람은 있을 테니까. 네네. 그리고 딱 미국의 현재 지금 시대의 개그를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런 거 그렇지. 좋죠. 그런 트럼프 것도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약간 그런 류의 얘기들 있잖아요. 아. 프레시한 류. 요즘의 개그들 되게 팝컬처스러운. 굿플레이스가 워낙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넷플릭스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서 봐야지 그래서 했는데 굿플레이스 주인공 여자 엘리노어가 걔잖아요. 레리꼬. 안나. 안나 페리스요? 크리스틴 벨. 크리스틴 벨? 안나 페리스는 레디코. 다른 사람이지. 왜 안나라고 엘사. 했어요? 엘사 맞나요? 동생 안나. 캐릭터 안나. 네. 마음대로 들었네요. 그러네요. 심지어 레디코라고 불렀는데 안나 페리스야. 죽을래요? 내가 알고 있는 안나를 말했어.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굿플레이스 추천. 그 사람 연기도 잘하나 봐요. 그런 쓰레기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해요. 레리코 개그도 하면 되게 웃기겠다. 안 해요. 그거 디즈니 때 그런 건 못하겠다. 네. 디즈니가 싫어하겠다. 네. 플레이스 저는 이제 시즌 2를 끝내고 3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1까지가 진짜 재밌었고 네. 2가 진짜 재밌고 네. 3는 모르겠어요. 3도 재밌기를 기대해요 일단은. 그쵸. 네. 이 정도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재미없어지면 되게 슬퍼요. 근데 흔한 일이지 않나요? 특히 미국 드라마의 흔한 특징이요. 시즌 1 다 재밌어요. 네. 2부터는 왜 이렇게 폭망기를 거는지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이게 작가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게 가장 재밌었던 건 약간 그런 그거 브레이킹 배드 정도. 나는 하우카도 1, 2 재밌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 네. 2 진짜 재밌었어. 근데 투 진짜 하우카도 재밌었어. 3는 안 시즌 봤어. 후반으로 갈수록 별로였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시즌 1 마지막 근데 7까지 아니에요? 이젠? 7, 네. 7 8? 저는 3 이후로는 안 봐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이후 부분이 조금 네. 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가 그거의 최강이죠. 제일 유명한 믿으면서 제일 시즌 1이 제일 재밌지만 그 이유가 약간 조금 프리즌 브레이크 1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에서 걔네 잡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근데 진짜 프리즌 브레이크 얼마나 재밌었냐면 저 그때 한 3일인가 이틀 밤새가지고 나도 다 봤어. 나도 그 원을. 연달아 봤어 원을. 근데 진짜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는. 허무했어. 그러니까요. 전 한 편도 안 봤죠. 기회를 놓쳤어. 서커필을 참 좋아했지 그때. 그러니까 그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분은 그것밖에 없어. 근데 서커필 남은 게 그거 말고 다른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싸이 같은 분이. 원 하나 남기고 원타임 떠났어. 원힌 원더라고 하죠. 그런 분이네. 네, 또 다른 또 거. 다른 추천. 또 다른 거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미러 시즌 5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네. 그리고 블랙미러가 시즌 5까지 있구나. 네. 네, 근데 이거는 시즌의 에피소드가 뭐 4개, 5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냥 미니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가 그거죠. 인터랙티브한 거 결말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밴더스나치요. 네, 밴더스나치라고 아, 그냥 다른 편으로 다른 편으로 네, 넣은 시즌 거예요. 넘버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건 보셨어요? 걔는 못 봤어요. 그거는 사람들 말이 결말이 되게 여러 개여서 그거 네. 다 보려면 몇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디바이스를 따지던데요. 제가 아 진짜요? 네, 모바일로였나 그 PC였나 봤는데 이 컨텐츠는 이거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아, PC였던 것 같아요. 나 블랙미러 그 따지- 밴드스니치 봤어. 아 진짜요? 뭘로 보셨어요? 넷플릭스 그냥 TV로 아 TV로 리모컨이 있어야 돼서 저는 TV 그 아. 컴퓨터 앱으로 봤는데 그래서 막혔던 것 같아요. 아, 조정해야 아.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그런 게 있군요. 예스도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아. 그 다음 설정이 그 대답 따라서 바뀌거든요. 거의 게임이네. 게임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막 읽으면서 이제 아. 뭐 밑에를 이렇게 막 맞아. 이렇게 아니면 뭐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 초록색으로 가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중에 일부도 그걸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 드리머스 있어, 그거 있어. 봤어요. 장화신는 네, 고양이가 맞아요. 그거로 나왔는데. 네. 어때요? 어. 약간 그냥 궁금하긴 하더라. 다른 결말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은 다른 경우는 안 궁금한가 그냥 봐요. 누르는 재미가 있는 아, 것뿐 그 정도? 저는.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또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네네. 사회 그래서 잘하네. 네. 블랙미러 시즌 5는 에피소드가 총 3개 있는데 네. 스트라이킹 바이퍼스 그리고 스미더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이첼 잭 애슐리 2라는 제목이에요. 레이첼 잭 애슐리 2는 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얘기할 수 없어. 스포가 되나요? 아, 근데 그렇군. 블랙미러가 네. 그렇게 재밌나요? 사실 블랙미러는 시즌 5까지 나올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하면 못 봐요. 아, 왜냐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받아 좀. 그러니까 일부 에피소드들이 되게 좀 그래요.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에피소드 1을 이겨내면 시즌 1 에피소드 1을 이겨내면 사실 그 이후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원이 제일 힘들다는 말들이 이게 많죠. 처음에는 BBC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1, 2, 3까지였나요? 거기까지 네. 1, 2요. BBC가 만들어서 1, 2까지. 네. 네, 거기까지는 BBC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국 특유의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를 아주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막 재밌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3부터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미국색이 더해지면서 그런 유명한 짬뽕?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음. 느낌이 중화됐어요. 그런 그 환상특급 같은 느낌이 네. 좀 덜 하게 됐다고 할까. 서양판 그거 보셨어요? 일본 거 중에서 기묘한 이야기라고 이 기묘한 이야기 아니고 넷플릭스 기면 넷플릭스 아니고 이제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라고 봤어. 있거든요. 그 영화 봤어요, 저. 네, 약간 그게 이제 그것도 되게 유명한 네네. TV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막 그런 온갖 되게 공포하면서도 기괴하거나 아니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의 서양판 버전이 저는 블랙미러라고 그럼 생각해요. 블랙미러는 비슷한 영화를 치면 어떤 분위기예요? 비슷한 영화가 있을까? 그거는 영화? 왜냐면 매 에피소드가 다 다르니까. 그거 업그레이드. 그런 느낌? 전그 누구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박찬욱 감독 영화래. 박찬욱 감독이랑 몇 명 영화들이 만든 것 중에서 영화들이 만들어? 영화 감독들이 만든 것 중에서 몬스터? 예, 그거 느낌. 근데 블랙미러의 그 메인 토픽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맞아.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부분과 네.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네. 주제구나. 주로 그래서 VR 얘기 나오고 네. 뭐 되게 기술 발달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야, 씨 넷플릭스가 엄청 좋아하는 주제네. 그렇죠. 전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저 BBC 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막 뭐 전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그 사이클 그러니까 약간 자전거 같은 거 그 스피닝 같은 거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양치 치면은 이제 포인트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용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포인트는 사용되고 이제 뭐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임 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스피닝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저기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게임 같네요. 그러니까 포인트 모아서 쓰잖아요 우리가. 네. 게임 머니 모아서 뭐돈 실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실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인타임도 생각나네요. 그런 부분은. 인타임. 그 뭐지? 손에 시간 적혀 있는 예. 거. 그거 재밌었는데. 맞아. 시간 뺏고 이렇게. 바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연기를 했던. 재밌었어요 인타임. 인타임 3.5점. 갑자기요? 갑자기요? 환율 3점이야. 재미없단 뜻이야. 블랙미러. 블랙미러는 안 봐도 되겠군. 그 플레이스는 마저 보겠습니다. 네, 근데 블랙미러 초반은 좀 저는 추천을 하고 가끔 몇 개는 되게 슬프면서 아름답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정치가 또 미디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도 재밌게 그런 나온 건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있고 네. 이번 건 재미가 없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네. 이번 거는 좀 이제 바닥이 났구나. 이제 너도 끝날 때가 됐다. 맞아. 이런 끝물 느낌이 많이 났어요. 미드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시즌제다 보니까 음. 끝물이 사실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좀 끝내라 시즌이 되면 이제 끝내지는 그런. 너무 아쉽기는 해요. 대충이라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게임 속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VR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 세상에서 색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디 플레이어 원이 있네요. 굉장히 비슷해요. 예. VR 기기를 끼고 그 세상에 만나는데 전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얘기예요. 재밌겠네. 네. 네, 조금 사실 더더기 봐야겠다 그거. 전 중독 아니에요. 요즘엔 진짜 안 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는 좀 재밌었어요.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런 거 있지 않았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다 기억으로 저장돼가지고 나중에 돌려보게 할 수 있는 거. 네네네네. 그거 조금 재밌었어요. 눈으로 맞아. 본 거를 돌려보기. 네. 그런 거에서 봤어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되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 중일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미선님 어디 아파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되게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으로 봤는데 그거 돌려보는 거. 그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좀 옛날 영화이긴 한데요. 로빈 70년대 윌리엄스 영화는 취급 안 하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영화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로빈 윌리엄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막 기억을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장례식 할 때는 그거 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의 역할은 거기 가서 이제 뭐 좋은 기억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장례식 때 틀어주는 나도 거예요? 뭔지 네. 알 것 같은데. 우와. 재밌겠다. 사실 그래도 소재는 재밌었는데 소재는 재밌는데요? 음. 영화는 재미없나? 그 소재로 우리 영화를 만들자 다시. 리메이크잖아. 리메이크하자. 되게 웃길 수도 있겠다. 음. 이상한 것만 본 사람이. 행복한 장의사. 그러니까 약간 장례식인데 사람들 다 웃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의 약간 흑역사들만 모아가지고. 그건 너무 잊혀질 권리를 무시 안 해. 근데 자기는 자기 모습을 안 찍잖아. 내가 웃긴 걸 많이 봤으면. 근데 나만이 아는 되게 웃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창피해서 다행이다 아무도 안 봤어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들 있잖아요. 아까 스칼렛 너무 슬퍼. 내가 봤으니까 나중에 돌려봐. 진짜 웃길 거야. 막 이래. 내 장례식은 웃기겠네. 네. 블랙미러가 일단 있었고요. 네. 또 있으신가요?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당신과 나 그리고 그녀라는 드라마예요. 영어 제목은 You Be Her.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넷플릭스 이것도? 네, 넷플릭스 거예요. 영화인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은 아니고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디선가 한번 상영이 됐고 상영이 아니라 뭐지? 방송. 방송이 됐고 방영이 됐고. 안녕하세요. 본 방송. 다들 방영과 거리가 먼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네. TV는 잘 안 보니까 실시간으로. 방영이란 말이 낯설네요. 누가 나와? 유명한 애가 나와요? 아니요. 봤어요? 저는 이거 뭔지는 알아요. 뭔지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저의 특징은 틀어보고 별로네 끄기 이걸 되게 많이 해요. 틀어보긴 했어요. 네. 들어보는 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1편의 중반 혹은 10분 정도 보고 느낌이 안 오면 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봤지만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이게 어디 건지는 잘 안 나오는데
당신과 나 그리고 그녀. 되게 일본 제목.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소재가 독특해요. 세 명이 사랑하는 얘기예요. 아 폴리아모리. 우리 예, 네. 폴리아모리 폴리감이라고 할 뻔했어. 폴리아모리. 음. 다자간 연애라고 네. 하죠. 비독점적 다자 연애라고 하는데 성생활에 변화를 네. 주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한 잭과 에마. 라고 야동 나와 있네. 야동 아니에요. 야동 예, 같은데? 근데 이거 조금 보다 말았는데 사실 좀 야동 같긴 했었어요. 저는 19금인가요? 진짜 야동을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약간 이게 나중에는 나 이거 스포일러구나. 예. 왜요? 아니 좀 해요. 뭐 막 다른 사람이랑도 또 바람 피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아, 그 단어 따로 있는데요. 맞나요? 약간 성인 판타지인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런 판타지 반 그다음에 정말 사랑 반 좀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궁금하네. 그 둘이 좀 소원해진 부부가 부부. 있는데 섹스리스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튼 안 친해요. 약간 건태기예요. 근데 그런 생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여자 대학생이고 이 사람은 이제 도우미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그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고 헬퍼? 진짜. 뭐라고 하지? 아 단어가 여기 원래 영어 단어가 어시스턴트? 있었는데 아니 어시스턴트 아니고 그냥 아무튼 자막은 도우미로 나오거든요. 근데 도우미. 네 도우미. 근데 이 여자는 원래 그 직접적인 성관계는 안 하고 그 전 단계까지만 하는 사람이고 그냥 알바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여잔데 이 남자가 이 여자 도우미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가 안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보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또 하다가 또 둘이 이게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었고 부인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여성 고객인 것처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도우미를 이 부인도 만났는데 둘이 또 사랑에 빠져요. 사실 이 부인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성애. 그러니까 양성애자였던 거는 사실은. 네네네. 그때 그런 걸 했었었는데 네. 그런 걸 했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무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여고생 그런 시즌에. 아. 근데 네. 그런 내면에 잊고 있었던 향수를 자극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 근데- 나중엔 셋이 빠지고. 아, 줄거리 들으면 들을수록 야동 아니라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야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잘 녹아지게 도우미가 하긴 했겠죠. 파트타임 에스코트? 에스코트였어요. 맞아요. 아. 에스코트라고. 에스코트의 주로 제가 아는 단어랑 너무 느낌이 다르네요. 아니, 네. 근데 에스코트란 단어를 쓰고 근데 뭐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를 그 드라마를 풀어가지고 보면 또 이해될 수도 있죠.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프리티 워먼? 난 아니요? 방금 캐롤 생각났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야. No. 비키 크리스티 바르셀로나인가?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예.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아, 그건 여자둘 남자 하나지. 이것도 여자둘 남자 하나네. 예. 네. 그거는 세 명이 어떤 개싸움. 그거 한국 제목이 치정. 되게 웃긴 거였는데. 그게 제목이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내 아내지만 괜찮아? 내 아내의 여자도 내 남편의 여자도 내 남자의 여자도 괜찮나였나? 몰라. 어쨌든 네, 네, 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랑의 형태도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고려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네.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판타지냐? 내 남자의 아니야. 아내도 좋아입니다. 내 남자의 아내도 내 여자의 남자도 괜찮아. 막 괜찮아. 아주 괜찮아.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저씨 왔어, 아저씨.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그쵸. 네, 까먹었네요. 아무튼 네, 그런 연애도 네. 그런 사랑의 형태도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통 폴리아모리를 다룬 저도 이제 다른 컨텐츠를 봤었을 때는 주로 내용은 한 여자 혹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 혹은 그런 여러 명의 남자 뭐
그런 분들과 동시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동시에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서로 알고 있지만 이 여자 용인해야 돼요. 항상 그 네, 이 용인을 하는 폴리아모리의 네. 조건은 상대가 용인해야 돼요. 맞아. 상대한테 오픈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당한 바람둥이인 거지. 나는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 인정해줘 이거니까. 근데 이쪽은 조금 다른 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영어로 따졌을 때는 이제 폴리아모리하고 그 뭐 열린 관계, 열린 연애 이게 오픈 다른 릴레이션십. 그 차이예요. 네, 네, 네. 참고로. 아 셋이서 서로 사랑하는 폴리아모린 아니에요. 거고 그거 자체도 셋이- 폴리아모리라 그래요. 그래요? 네. 저 영어 못합니다. 위키피디아 상의 정의로는 폴리아모리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용인하는 상태에서 하나 이상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러한 욕망, 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비독점적 다중 연애를 폴리아모리라고 합니다. 폴리아모리의 반대어는 모노가미, 즉 평생 단 한 명의 파트너와 독점적 관계를 맺는 연애를 말합니다. 미국이 저 영어 못합니다. 심지어 약간 사투리 같았어. 특집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서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그 박진영? 아니야 박진영 아니. 박진영은 그냥 이효가 결혼을 되게 빨리 한 거고요. 그 누구죠? 설국열차 나왔던 여자 배우, 외국인 여자 배우. 아, 한국이라며 방금. 트리스 윌든? 네. 어. 아. 그분이 이제 폴리아모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속이 좁아서 막 누가 저의 연인이 막 누구랑 사랑한다 그러면 눈이 뒤집힐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이 드라마에서 누구를 미워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다 공평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 누구를 까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볼 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저거 볼 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누구를 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게가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인 게 네. 뭘 보고 있잖아요. 까고 누구 한 명을 까고 내가 아니야 누구 한 명에 내가 대입을 해서 그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저 한국 사람. 네. 그거를 더더욱 맨날 하잖아. 네, 그거의 특징이 바로 접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한국 항상 사람이고요. 누구 찾아서 감정을 맨날 이입해. 네,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맨날 울고 주인공에 대입해서 주인공 성애자라고 합니다. 재밌네. 오늘 갖고 온 내용들이 다 소재가 특이하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것도 끝? 한번 봐봐야겠다. 저는 여기까지. 그럼 미선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특이한 소재 아니고요. 얼마나 안 특이한지 특이한 한번 소재일 필요는 없어요. 뭐 사실 길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뭐 첫 번째 나름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타트랙 디스커버리 보고 있는데 이제 1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미있었는데요. 저 지금 아직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는데 시즌 2 보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되나? 뭐 그 퇴근하면서 거리는 기간이랑 그 석상의 거리는 딱 맞아서 그건 본인 기준이잖아요. 뭐야 한 40분 돼요? 한 에피소드에? 조금 넘어요.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 게 루틴으로 되면은 깔끔하다. 네, 딱 그 버스 타자마자 쓰는 거야. 딱 그러면 끝나면 거의 다 왔어. 야, 딱 내리면 타임머신 같은 느낌. 기분이 아주 좋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네요. 네. 그래서 뭐 그 뭐냐면 특히 그게 이제 그 콘텐츠 장점이라고요. 근데 퇴근 시간을 채워준다. 이 드라마가 뭐 여자 주인공이 되게 연기 다 필요 잘한다, 예쁘다 이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집에 도착할 때 끝나요. 그냥 한 50분짜리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꼭 그거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뭐 그래도 특히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고 싶기는 하는데 특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 옛날 그 패트릭 스튜어트 나왔던 그 스타트랙 많이 봤었었어요. 뭐 완전 다르죠. 이거 이제 뭐 조금 더 막 액션도 많고 뭐 일단 편당은 내가 이제 원래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60년대 건데 거기서는 이제 뭐 한 편이 이제 약간 거의 독립적이고 뭐
그랬는데 이거 이제 그냥 하나의 줄 스토리예요. 넷플릭스에서 2017년 9월부터 자체 제작한 스타트렉 시리즈. 네. 아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이거 뭐 라고 하네요. 한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넷플릭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거 CBS 거예요. 옛날 게 CBS, 미국 내에서는 CBS 스트리밍에서 방영되었고 미국 외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다. 그래서 그냥 뭐 CBS 없으니까 그냥 네, 네, 오리지널이라고 이렇게 네. 막 걔네는 뭐든 다 넷플릭스. 네, 다 오리지널이야. 넷플릭스로 써 있어가지고. 네, 전 세계 콘텐츠, 그러니까 전 세계 라이츠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넷플릭스라고인 것처럼 해요. 못됐어. 네. 그 기준이 자기한테만 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면에 있어. 네. 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TV에서 방영하고 있어도 네. 그냥 넷플릭스 SVOD 맞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넷플릭스 마크를 붙여놓습니다. 방금 유미와 못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 넷플릭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분명 어디서 했었거든요. 네. 다른 방송국에서 했었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네.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스타트rek이 워낙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엄청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뭐 예를 들면 그 90년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2000년대부터 많이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년대는 아무래도 스타트렉- 영화를 네.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의 마지막 에피소드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제작된 시리즈래요. 네. 네. 영화 시리즈가 워낙 잘 돼가지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영화가 더 익숙한 컨텐츠다 보니까 아 저는 스타트렉하고 스타워즈를 잘 몰라가지고 그 저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아 저는 그 그런 문화를 잘 정도 몰라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트레키라고 네, 하는 네. 사람. 네. 저는 그 정도 아니고요. 이제 그냥 그래도 스타워즈랑 스타트렉 하면 뭐가 더 좋아요? 어려운 질문.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사실 둘 다 그렇게 엄청 팬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특히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다 본 것 같긴 해요. 뭐 비행기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특히 최근에 안 그래도 다 본 것 같긴 해요. 스타트렉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즈 얘기하면은 확실히 스타워즈고요. 근데 이제 옛날 거 사실 본지는 되게 오래되기는 했는데 특징은 조금 더 사이파이에 가깝고 이제 그 스타워즈는 완전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데 약간 팬티시 같은 그리고 한 둘의 너무 다른 점은 일단 스타워즈는 영화 시리즈고 스타트rek은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다르죠. 스타워즈는 60분에서 100분에서 한 영화 끝나는 거지만 스타트rek은 마치 TV 시리즈니까 에피소드별로 계속 나오고 너무 많죠. 저도 스타트렉 한번 시도해 보려고 되게 좋아했었을 때 영화 시리즈 되게 재밌게 봤을 때 옛날 그걸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못 보겠어. 아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닥터 후 있잖아요. 네. 닥터 후의 우주 버전 같아요. 좀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특이한 에피소드들. 네. 어디 뭐 새로운 뭐 어떤 네. 행성으로 환상 이렇게 특급 가가지고. 생각나요. 그리고 그 미국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트와일라이트 존 아,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나요. 그거 약간 사이파이 버전. 환상 특급이 트와일라이트 존이에요? 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은 이분은 영어를 한글 못합니다. 타이틀을 못하 그 드라마의 한글 타이틀을 모르고 그 트와일라이트존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아. 약간 리메이크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스필버그? 누구? 아닌데. 딴딴딴 조던 필입니다. 아, 오. 조던 필. 재밌겠다. 왜냐면 그게 약간 괴기스러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군요. 또 뭐가 있나요? 그 사실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조금 추천이면서 비추천인 게 저는 그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이라는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 을 백인이 설명하고 있다. 영어 제목으로 얘기해 주세요, 백인 여러분. 그냥 Dear White People이라고 하는데요. My dear white people. My white people. By wipers. 아 미안해요. 아 마이는 없고요. 네. my는 빼야 되고. Dear By. Dear White People. 네. dear white people by white person. 라고 했어요. 바이. 바이 얘기했어요.
내가 마이 아, 바이로 들은 거예요. 이분은 바이라. 우리는 바이라고 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상한 영어 발음이 아, 문제구나. 제가 백인이니. 네. 아, 네. 와 영어로 말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서 되게 수치스럽다. 영어 못하니까 한다니까요. 전 영어 못합니다.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 광고라고 해야 되나? 넷플릭스 메인에 많이 떠 있던데. 네. 네, 네. 네. 그 왜냐면 뭐 일주 남았어요. 근데 뭐 지난달이었는지 뭐 몇 주 전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시즌 3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거 드라마예요, 다큐예요, 뭐예요? 저 아, 다큐인 드라마예요. 줄 알았는데.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구나. 전 처음에는 스탠딩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다큐 좀 그래. 좀한 10분 봤거든요.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아닌 걸 이제 확인했어요. 하기는 다 해. 근데 사실 원래 엄마가 키우기 되게 피곤해. 왜 우리 엄마 왜? 일단 10분씩 왜 확인하잖아. 왜? 사실 Dear White People. 그 사실 원래 장편 영화였다가 아. 이렇게 TV 시리즈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완전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아마 그 장편 영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리즈는 최소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제 뭐 그 흑인 여자가 있는데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Dear White People이라고 하는데 그 방송 이름은 민족 차별이나 이제 뭐 그런 이슈 약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영어로 했을 때는 Dear White People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 비꼬는 것 같아요. 좀. 네? 비꼬는 거. 비꼬는. 그쵸, 약간 따지는 식으로 네. 뭐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네네네. 막 이렇게 뭐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Dear White People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으면서 거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겪었던 그런 뭐 민족 차별에 대한 뭐 이슈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네. 인종 차별이야? 네네. 네 죄송합니다. 민족. 민족을 차별하면 국가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다릅니다.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약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곳이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대화하는 곳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막 그 배우들이 다 흑인이겠네 거의. 그 메인 캐스트는 거의 다. 아.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남자친구는 백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사실 그 아버지도 그 백인이에요. 좀 유명한 흑인 배우 한 명 등장하지 않나요? 그 누구지? 남자 배우 중에서 가수 겸업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가수라고 하면 아마 제가 모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봤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약간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기 브레이킹 배드에 그 아저씨 나오네요. 구스타보. 그분이 시즌 2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부터 나오는데 네네. 사실 약간 추천 겸 비추천 이유는 네. 그 첫 번째 그 시즌이 이제 재미있었어요. 잘 봤고 두 시즌 번째- 1까지만 추천한다. 네. 2는 그래도 뭐 제 기억으로는 쏘쏘? 볼만해요. 네. 근데 이제 3는 보면서 이제 그냥 이거 막 되게 이상해지면서 전형적인 미드의 코스네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원래 있었고 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걸 바탕으로 시리즈로 풀어서 감독이 같은 사람이고 처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고 예고하면서 예고편을 냈을 때 백인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맞아요. 그런 특히 뭐 유튜브나 이제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막 Dear White People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빠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뭐라고 제가 하죠? 다른 약간 드라마랑 올트라이트 약간 그 우파 그 트럼프 지지자 같은 사람들. 싫어했구나.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다른 드라마랑 헷갈렸어요. 아틀란타라고 그 그거 재밌어요. 차일드시 감비노 차일드시 나오는 그- 거랑 헷갈렸어요. 갑자기 그것도 실제 봤어요? 이름은 네. 도널드 도널드 글로버. 글로버. 네. 네. 그 사람 그거 그 추천해요. 드라마랑 헷갈렸어요. 아틀란타라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네네네. 그것도 그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걸 추천한다고? 그래서 그거랑 헷갈렸어요. 되게 비슷한 갑자기 그거를 느낌이잖아요. 그 아틀란타.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이랑 그거 흑인 위주고 조금 인종차별 약간 그런 것도 섞여 있고 아, 그런 거라서 네네네네. 헷갈렸는데 근데 애틀랜타 재미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느낌이 되게 얘는 좀 웃기는 거구나. 뭐 웃기기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점에서는 별 얘기 없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중심적인 스토리가 없는 네, 네. 시덥지 않은 소리 계속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막 등장하면서 나름 재미있고 이제 뭐 소소하게 재밌는. 근데 겟아웃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백인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간접 체험을 좀 했거든요. 네. 내 말이 흑인들이. 네. 흑인들이 이런 느낌을 이 살면서 들겠구나. 뭐 하는 피부가 뭐 어때, 흑인들은 뭐 어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또 이 드라마에도 있어요? Dear White People에? 그 최소 그런 농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송하는 거 뭐 물론 방송하면서 그런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 주된 얘기는 이제 그 방송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프레터니티 같은 데에서 이제 막 그 미국 그 대학교에서 프레터니티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뭐 좀 안 좋은 이미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모임 같은 거. 무리? 그거 되게 미국 특징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클럽 같은 거 아니야? 무슨 뭐 조건 그 걸어가지고?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한데 이제 거기서는 막 파티 맨날 하고 막 술 먹고 뭐 막 약간 소셜 클럽 같은 건가요? 그룹 뭐라고 하지? 뭔지 알 것 같아요. 단어를 아. 모르겠어요. 혹시 해피 데스데이 봤어요? 네네네네. 그 소로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거 네. 이제 여자 버전이고 아. 그 프레터니티는 이제 남자. 남자 용어가 다른 거구나. 음. 저도 방금 설명 들으면서 그 영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룹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되게 안 좋은 이미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그 미식 축구 이렇게 막 하면서 약간 막 권위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네. 것도 있으면서 이제 막 그 프레터니 사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막 취업하려고 하거나 네네. 인맥을 쌓고 하니까. 근데 이제 미선님도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되게 빠르게 부정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제 룸메이트 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파티나 뭐 그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까 Dear White People이 UCLA 배경인 것 같다고 네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다고 아니고요. 그 맞아요? 확실히 누가 봐도 대놓고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이름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그 UC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그런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위에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분수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왜 잘 알지? 마치 거기 학생이었던 것처럼. 근데 뭔가 시놉시스만 느꼈을 때는 되게 뭔가 볼륨을 높여라 막 이런 볼륨을 높여라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청춘 드라마? 네, 약간 청춘 그런 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프레터니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하면서 이제 뭐 거기 그 첫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레터니라고 하면 뭐 흑인 프레터니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 약간 주로 이제 액센트가 유난히 없는 훨씬이지.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지만 그 거기서는 이제 네. 근데 약간 이미지상으로는 특히 이제 약간 네네. 백인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체이긴 하면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 들어가면은 거의 백인들 위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던 친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뭔가 백인이고 180 넘고 뭔가 상류층이고 뭐 약간 그만 있는 그런 느낌의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변에는 그 이렇게 막 흑인처럼 이렇게 막 화장해가지고 근데 네? 흑인처럼 화장 그 블랙페이스? 네네네 그거 블랙페이스를 엄청 인종차별이잖아. 그렇죠. 실제 사건들이 여기저기 언급됐던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궁금하긴 하다. 나도 한 10분 보고 내 건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다. 저도. 이 넷플릭스에서 가끔 미국 대학의 실태 같은 거를 밝히는 그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게 은근히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미국 대학 안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되게 다양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헌팅 그라운드 혹시 맞아, 헌팅 그라운드. 그것 나도 같은 그 얘기 경우도 들었어. 전 딱 그거 봤을 때 놀랐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미국이 생각보다 더 많이 보수적이고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대학도 문제가 되게 많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려지는 모습은 상당히 심해가지고 전통적인 느낌도 좀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좀 조금 문제였잖아요. 좀 미국 현대 미국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블랙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옛날부터 유명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이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될 텐데 대학교 안에서 그걸 했다 막 이런 게 하지만 물론 허구지만 네. 그죠 그거 허구이지만 네. 지금은 그 스캔들이 터졌던 게 그 버지니아 그 주지사가 그렇게 했다 그 사진이 공개됐어요 최근에. 자기 젊을 예전에 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네. 그런 몇십 년 전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현대 드라마에서 사용될 만큼이면은 생각보다 미국 대학이라는 그 어떤 장소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전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말했던 그 발음할 수 없는 그 미국 남자 대학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주로 백인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지금도 백인 위주로 많이 되잖아요. 막 거기에 다른 인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오히려 그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동양인들만 있는 그룹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되게 미국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자유의 멜팅 팟 약간 그런 뭔가 자유의 나라 그리고 막 비빔밥 같은 나라 약간 모든 인종이 다 함께 있는 나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밖에 나가면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자유의 온상이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헌팅그라운드 볼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미국하고 그 지금 얘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챙기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들 서로 그러니까 유대인 모임들을 유대인 가족 모임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특히 영화계에서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성만 봐도 유대인이다 아니다도 좀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누구랑 친구인데 얘네는 유대인이라서 알고 서로 뭐 이런 모임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알면 알수록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종들이 다양한 인종들 사는 만큼 그 인종 혹은 민족 그 어디 나라 출신들끼리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연대 의식 그런 게 되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무슨 타운이 있는 것도 사실은 무슨 미국 아닌데 차이나타운, 뭐 차이나타운이 할렘타운, 있다든지 제피니스 타운이 있다든지 코리안 타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적인 거죠. 유럽 갔는데 독일 안에 막 있지 않아요? 있어요? 많이 없지 않아요? 아니면 근데 뭐 미국 리틀 터키나 미국만큼 터키는 있다. 터키 뭐 사람들 모여 사는 디스트릭트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있지. 근데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수치가 작으니까 멀티컬처럴 하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트럼프를 뽑는 볼 나라기도 때마다 하죠. 재밌는 나라죠. 네. 디어 화이트 피플을 백인이 소개시켜줬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를 뽑는 거는 국가가 엄청나게 부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사실들이 재밌다고요. 네 멈췄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미국만 비판할 수 없는 게 이제 맞아요. 제가 뭐 영국에 이제 뭐 그 보리스 존슨 있고 이제 또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뭐 그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우리는 뭐 그 박근혜도 구파. 있었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죠. 그래.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예요? 현재로서는 바이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든인데 네. 바이든. 근데 굉장히 시인 이름 같네요. 그거 바이런이고요.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무식해. 아니야, 나 입을 알고 있었어. 바이로 알고 이 정도 알지. 나 영미문학과 출신이야. 알고 있었어. 그걸 노리고 한 어떤 현학적인 개그예요. 영어 통번역 학과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다전공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어, 영어에 모든 걸 바쳤다고. 근데 영어를 못해. 아까 그 발음 뭐죠? 아니야 이분이 더 못해요. 미선님이 자기 영어 못한다고 했어. 네, 맞아 얘기해 주세요.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현재로서는 바이든 1위인데 안 그래도 조금 멀긴 해요. 그 예산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같이 그리고 큰 나라에서 그럼
인구가 많은데 사람들이 얘 누구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지는 아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한다면서요. 오히려 주로- 오바마 와이프 근데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와요. 미셸 아. 오바마가 이거 제가 가능성이 보기에는- 제일 큰 것 같다. 힐러리가 이런 다시 얘기가 나오는 있던데. 거가 아니야? 힐러리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네, 힐러리 일단 거절했고요. 그리고 음. 이제 뭐 일단 현재로서는 사실 20명이 20명이요? 그 진짜 웃기겠다. 그냥 숨길이서 야야야 하다 그냥 트럼프가 막 80%로 당선됐거든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선 가면은 이제 후보가 하나밖에 없을 건데 그렇죠. 그 근데 또 공화당이 또 아무리 트럼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트럼프 해주지 않겠냐고요. 그죠. 이제 뭐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해주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후소속 제일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 같은 경우 뭐 민주당 더 큰 거 같기는 한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무소속 되게 많아요. 아 무소속. 아마 사실 이러다가 몰라 그랬지. 무소속으로 인지도 확 높은 애가 나오면은 걔가 팍 당선될 수도. 윌 스미스가 나오면 재밌겠다. 그 무소속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그런 얘기도 있죠. 조지 걔는 근데 클루니도 뭐 민주당이지, 하겠다고. 그런 사실 미국에서 그런 제3자에 관련해서 되게 싫어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포일러라고 하는데요. 무소속을 싫어한다고요? 그 무소속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표적으로 뭐 녹색당이나 녹색당 같은 뭐 그 소수당 서브파트, 출신들 예.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스포일러. 대표적으로 스포일러이라고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조지 부시 아버지 재선하려고 했는데 네. 재선 못했던 이유는 러스 프로이라는 사람이 제3자로 나오면서 네. 약간 보수이면서 거기는 뭐 보수이면서 거기는 뭐 12%였나 이제 되게 많이 완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데 그 공화당은 망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표를 뺏겼다는 표 뺏어가니까. 네, 퍼센트를 그리고 뺏어가니까. 2000년대도 그러니까 이제 고어와 부시 때도 이제 랍 리더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알려주는 멍멍이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제가 그냥 드라마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미국 정치 이야기를 많이 네, 하게 거기까지 돼서요. 가버렸는데. 재밌네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비록 뉴스공장 막 이런 데 아니지만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정치를 미선님한테 업데이트 네. 받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우리 되게 편향된 뉴스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 트럼프 쪽 사람도 하나 데려와야겠어. 페이크 뉴스만큼 무서운 원래 편향된 힐러리 뉴스라고. 말고 누구 좋아했더라? 그 나이 든 사람. 할아버지. 샌더스. 이번에 나와요 2위예요. 2위예요. 네. 근데 바이든하고 이 샌더슨하고 둘이 그러면 합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바이든이랑 사실 1위는 바이든은 한 30% 지지율 되는 것이고요. 네. 샌더스는 15% 이제 20% 사이 있고요. 네. 그 워런이라는 그 매사추세츠 거기 그 상원 의원인데요. 그분도 이제 한 15% 이제 20% 사실 샌더스랑 워런은 약간 둘 다 되게 진보적이고 그래서 누가 합칠 거면은 오히려 저쪽 이렇게 합치게 되는데 그 4번에는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4번은 그 몰라도 될 것 왜냐면 미선님 저희는 저희 나라의 4번 후보도 모르고요 지금. 물론 근데 나오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한다고 관심이 그러게요. 많아. 퍼센테이지까지 알 정도면은 거의 요즘은 엄청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업투데이트로 확인하고 있구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추천 혹은 비추천하신 드라마는 스타트rek이랑 그리고 친애하는 미국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수준을 바꿔야 돼. 왜냐면 지금 거의 미국 정치 얘기를 하고 있거든. 백인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한번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타트rek은 애매하게 추천하고 진행하는 백인 여러분 시즌 1은 추천하고 시즌 3는 비추천합니다. 시즌 2는요? 왜 시즌 3로 시즌 넘어가요? 2는 그것도 애매하게 애매하니까.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래.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 시즌 1만 보십시오, 여러분. 원만 보고 되게 찝찝하게 버리십시오.
원도 10분만 일단 초반 10분 보고 내 네. 건지 아닌지 한번 파악한 네.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네요. 간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은 전데 전 되게 짧게 하려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별로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방금 말씀드린 No. 믿지 않아, 것처럼 믿지 않아. 저의 본게 특징은 없다니. 맨날 간을 보면서. 간을 많이 봐요. 간을 많이 보다 보면 배부르죠. 간만보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간을 많이 보다 보면 특징은 배가 불러가지고 정작 정식을 못 먹어요. 아, 이런. 그래서 간만 보다 끝났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고요. 괜찮습니까 핸드폰? 네, 괜찮습니다. 방금 핸드폰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딱 쭉 이어서 본 드라마는 사실 많지 않아서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하나는 윌 스미스의 프린스인데 그냥 이게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목은 사실 더 길어요. Fresh Prince of Bel-Air. 네. 이거 옛날에 미선님이 리퍼런스로 얘기했던. 네, 살짝 맞아요. 언급하셨던 저번에 것 같아요. 알라딘 방송할 때 옛날 윌 스미스 초창기 그 드라마 느낌 난다. 이 지니 연기가 네, 약간 네, 그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침 넷플릭스 이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하는 순간부터 거의 진짜 그죠 최근에 아주 진짜 최근에 넷플릭스 is 말하는 watching you. 순간부터였어요? 확실히 체크했어요? 날짜까지 체크하지는 않았는데 말하는 순간 그 모먼트. 아니 말하는 순간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뭐 거의 거의 동시였나 막 이랬지. 그래서 이거는 95년도 드라마인데 시즌 6까지 있고 내용을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은 윌 스미스가 이 벨에어라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자기 고모 집에 약간 얹혀 사는 느낌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고모 그러니까 흑인 가족들이 굉장히 성공한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윌 스미스는 그냥 약간 양아치까지는 아닌데 조금 껄렁거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제 기억으로는 네. 필델피아 조금 안 좋은 동네에서 네. 있다가 벨리아는 되게 유명한 게 LA에 있는 유명한 근처인데 이제 배우이나 이제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네. 동네예요. 왜 그 출세했네. 네 맞아요 출세했어요. 엄청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인 거예요 고모부가.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얘가 너무 고모부 가족들이 너무 웃긴 게 집사가 있는데 집사가 흑인이야. 흑인이고 집사가 얘한테 마스터 윌리엄이래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제일 처음에 하는 반응이 뭐냐 여기 무슨 노예제도 시대에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흑인인데 어쨌든 집사가 있고 그 집사가 나보고 마스터 윌리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조금 되게 흑인 노예그 가면 되게 웃겨.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개그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웃긴 건 이제 너무 엘리트 집안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어떤 말하는 그런 언어들도 무슨 거의 약간 그러니까 이건 엘리트인 척해. 흑인분들 액센트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액센트가 엄청나게 백인스럽게 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표현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근데 얘는 막 진짜 막 그런 거 완전 있잖아요. 흑인 슬랭 쓰고 흑인 막 슬랭 이러는구나.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를 서로 뭐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냥 웃기겠네. 시트콤입니다. 웃기지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90년대 초반 드라마다 보니까 좀 지금 보기에는 조금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흑인들을 갖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시트콤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미묘하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프로듀서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프로듀서는 기억 안 나는데 이 OST였나 음악 담당에 무슨 퀸시 존스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그것만 봤어요. 딱 이렇게 처음 그 타이틀 나올 때 프로듀서 기억 안 나요. 익스큐티브 프로듀서가 퀸시 존스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기도. 근데 왜냐면 이제 뭐 그 사람이 또 이제 뭐 백인인지 흑인인지 약간 그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푼덕시라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이렇게 막 그런 식의 농담을 하면서 약간 이거 웃어도 됐나 지금 싶을 정도로 제작자를 봤는데 앤디 보로위츠, 수전 보로위츠라고 돼 있거든요. 이름을 들어봤을 브로위츠는- 때는 흑인은 절대 아닐 것 같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선님의 추측이 맞는 것 같군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 한 시즌 5까지 봤는데 이 드라마 그리고 옛날 드라마잖아요. 좀 웃긴 게 지금 인터넷에서 밈으로 사용하는 짤들 몇 개가 이 드라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 드라마 보면서 알았네. 네. 아, 특히 1화에 되게 유명한 밈이 그거 1화의 장면 묘를 좀 잘라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아 확실히 옛날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밈인데요? 어떤 밈이냐면 윌 스미스가 이렇게 자기 사촌 방에 들어갔는데 사촌이
워크맨을 끼고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네네네. 추는데 이렇게 윌 스미스가 들어왔던 거 몰라. 윌 스미스가 뒤에서 따라서 춤을 추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밈이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네, 보여드리면 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 장면 여기서 났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런 재밌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때 당시 방영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겠구나. 네네. 왜냐면 밈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사실들이 있었고요. 근데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라는 드라마인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시즌 3까지 봤고요. 예, 그거예요. 예,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밈을 스칼렛님이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올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는 시즌 3까지 나와 있는 산타클라리타 그것도 다이어트인데 넷플릭스에서 광고 엄청 해. 네, 네. 광고 엄청 해놓고 캔슬했어요. 다음 시즌을. 네. 왜? 인기가 그거 모르겠어요. 없었나 봐. 근데 은근 인기 있었거든요, 나름. 네, 네, 왜냐하면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너무 엽기적이라서 저는 시작을 안 했어요. 생각보다 안 엽기적인데. 포스터가 되게 그 여기저기 포스터는 있어요. 이렇게 막 머리 따로 있는 아니면 그거 네. 따로 있는 어. 입에 막 살점이랑 피 네. 묻어 있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잔인해서. 나도. 전 되게 너무 아쉬운 게 넷플릭스에서 시즌 1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드라마들도 은근 많은데 이 정도로 재밌는 드라마가 왜 만들다 킬했어? 말지? 그거 혹시 드루 베리모어가 안 한다 그랬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인공이 드루 되게 베리모어가. 근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제가 지금 마지막 에피소드 보지 않았지만 네.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스포일을 좀 당해가지고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에피소드거든요. 아. 뒤에다가 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그럴 때 끊으면 진짜 찝찝해. 진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냈다고 박 시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박 시장이 박시장님 저기 뒤에 계시네. 지난번에 화장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시즌 3 지금 초반에서 약간 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포를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캔슬됐다는 거 아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뭔가 그게 어떡해요. 엄마가 혼자 좀비죠. 아 좀비가 아니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언데드. 언데드. 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사람을 먹어야 되지. 네, 사람을 먹어야지 약간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멀쩡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람 먹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광포해져가지고 막 지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먹어버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사람은 먹을 거면 죽어도 될 놈을 잡아 죽이자. 네, 이렇게 해서 잡아 먹기 많이 시작하는 아시네요. 네. 거죠. 그 트레일러만 아. 봐도 네. 이 정도는 알 수 네,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네. 아, 트레일러 안 그래서 봤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특징은 그런 이 설정 말고도 그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드루 베리모어가 이 남자 티머시 올리펀트라는 남자랑 이제 이 캐릭터 이름이 아니고 배우 이름인데 이 캐릭터 이 남자랑 이제 둘이 부부인데 두 부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 보면서 느낀 거는 부부간의 어떤 의리 그러니까 파트너십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파트너십으로서 같은 편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모시 올리펀트 캐릭터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되게 엄청 겁쟁이면서 같이 그런 거를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막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재밌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미묘하게 저희 결혼 장려가 됐었어요. 아 진짜 그런 드라마를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 장려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남편이면은 조금 되게 의외의 결혼이 드라마예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나의 편이 생기는 게 결혼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뭔가 불확실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안에서 이 두 부부는 되게 모범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절절한 사랑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내 편이 되는 약간 파트너십.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둘의 부부의 케미스트리가 되게 재밌어요. 내가 시키면 사람을 죽이겠다. 근데 이 남자 캐릭터 너무 귀여워서 이 배우가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트레일러 보니까 그건 괜찮. 중산층 딱 부부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네, 귀여운 부분. 재밌어요. 안 안 잔인해요? 잔인한데 이게 가짜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나는 그런 거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킬빌 같은? 킬빌보다 덜 잔인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킬빌도 가짜라는 거 알면서 근데 킬빌은 뭔가 팍팍팍
찌르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건 어떤 웃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용인 되는. 고무인간의 치우 볼 때 그런 느낌? 그러면은 한 편당 40분? 아니요 한 편당 한 25분? 30분? 그럼 나 오늘 굿플레이스 그거 봐야지. 같은 그런 거예요. 어. 대신 좀 잔인하니까 초반이 오히려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약간 감안은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감안을 하고 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안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걸 봐야겠다. 네,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지금 박 시장님 소리 들려? 네. 게임 하나? 타다 박 시장님 수강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약간 수강 신청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 게임을 뭔가 열심히 서기. 걸렸대요. 조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녹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져서 네. 지루하셨나. 할 일을 하고 계신 거. 그 게임 하시는 소리 다 녹음됩니다 여기 지금. 네. 녹음실 주인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뭐. 그거 좀 거슬리네요. 네. 어쨌든 사죄하세요. 이거 그 근데- 사람이잖아. 사퇴하세요. 근데 타이밍이 그 정도이면 혹시 스타 아니에요? 마우스로 두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스타 해요? 아니요, 하지는 않은데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 잘 알아요. 스타를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되게 올드하네요. 엄청나네요. 제가 아는 저 나이 또래 분들이 스타랑 위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 옛날의 게임에 소리가 머물러 있어. 엄청 경쾌해. 어쨌든 아니 그 키보드 뭔가요? 기계식 키보드인가 게이밍 봅니다.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인가요? 네. 시끄러. 갈축. 네. 까리.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 혹은 비추천하는 드라마 혹은 영화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보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지금 굿플레이스도 되게 영업이 됐거든요. 나는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하고 저도. 네. 지금 산타 그거. 산타 그거. 산타 그거. 우리 엄마 같다. 산타 클라라. 산타 모시. 산타 클라리타예요. 산타 클라라 아니야. 산타 클라라 다이어트. 클라라 다이어트. 그건 진짜 다이어트 비디오 같다. 이름이. 그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빵을 먹지 마라는 다이어트 여러 가지 있는데 아, 샌드위치 다이어트도 있었고 뭔지 알 것 점점 같아.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타크레일 다이어트라는 건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이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해서 유머식으로 만든 제목 같은 거기만 느낌은 있어요.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산타 클- 클라라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근데 물론 여기 드라마 안에서 산타 클라리타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런 느낌도 들긴 해요.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도 저도 뭔가 이거 들어본 찝한 그런 제목이다. 다이어트 비디오인가? 아하. 넷플릭스가 다이어트 비디오를 하면 좀 웃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처음엔 다큐인 줄 재밌겠다. 알았어요. 그 다이어트 대해서. 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다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겠다. 아. 엄청나네요. 네, 우리 가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방송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돌아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